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 오늘 첫 번째 방송 타이틀 받겠습니다. 예,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좀 지난주에 좀 크게 이제 불거졌던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즈미디어. 자, 시장을 꿰뚫어 보는 해안, 예, 성 소장의 예, 투자 비법, 성 소장 파트너의 자, 이게요. 이즈미디어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예, 다시 한번요. 이거를 자, 펜으로 다시 가서요. 예,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요.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쯤 매수해서 주가가요. 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요. 나쁜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고요.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인데 웃기는 거는 이쪽 부분을 저는 이상한 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즈미디어. 제가요. 지난 그 2월 초부터요.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에브리싱 랠리 전 세계 증시가요. 팬데믹 이전에, 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예,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저금리로. 예, 돈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괜찮았고요. 모든 주가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갔죠.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깊은 조정, 똑같이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직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만 안 간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원인을 좀 분석하자.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펼쳤던 것은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제가 가져다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혼자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즈미디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기업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서머리라고요. HTS 들어가면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쪽에 제가 지휘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설립돼 가지고요. 스마트폰 자동차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 웃긴 거는요. 지난 4월 달에 기사가 떴는데 어떤 기사가 뜨냐면 일단은요. 허위 공시입니다. 허위 공시. 되게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대개는 예, 그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횡령 배임 내지는 허위 공시 이게요. 그냥 수순대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참 웃긴 게, 참 웃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게 기사가 맞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곧 그 상장 폐지될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그런 회사가 뭐라냐면, 저커버그 친누나와 신사업을 한다라고 허위 공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즈미디어 공동대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어느 시점에 가서요. 얘네들이 지분을 다 털면 대표도 바꾸고 주주총회 열어서 그래서 똑같은 수준으로 횡령 배임 그러고요. 자, 봐봐요. 이런 회사가 아니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이런 회사가 무슨 저커버그 친누나와 신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냥 그 돼지갈비집 차린다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공식 아닌가.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계속, 예,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중국으로 이즈미디어 기술 유출 의혹,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예. 자, 이런 기사가 뜨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정리 매매 기간인데 잘 보세요. 상장 폐지가 코앞인데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이즈미디어 몰려든 불나방의 주가 급등.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감사 의견 거절로 지난 22년 3월부터 거래 정지된 이후에 22년이요. 지금 24년이잖아요. 이제 거래 정지 시켜놔요. 그래 놓고서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다음에 이제 그저 정리 매매 기간 끝나고 예.
정리를 하는 거죠. 경영진의 배임 허위 공시, 아까 얘기했던 배임과 허위 공시 혐의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어디로부터 거래소로부터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회사 측이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정리매매가 보류되다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 나오면서 정리매매 절차 제기됐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단기 차익을 노린 불나방들이 몰려들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걸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든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정리 매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2만 원에 사셨든 아니면 5천 원에 사셨든 어쨌든 정리 매매가 되면요. 10원 단위로 거래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 49원, 70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지금 단타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대개 이제 7일에서 이제 길게는 한 12일, 14일까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그죠? 안정성 지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특례 상장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장 폐지는 어떤 종목이 되냐면요. 이즈미디어처럼 이런 종목이 이제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5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였다가 1년 또 4년차에 적자가 이렇게 적자를 시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회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 자체가 150 이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1,000원짜리, 예, 최근에는 이제 620원짜리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예요, 순서. 이렇게 이제 상장 폐지인데 24%인데 어쨌든 이제 대주주들 지분 털고, 지분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공시, 배임, 횡령, 이런 거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챙길 돈 다 챙겼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꼭지에다 이제 물려놓고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데 최근에는 놀라운 게 특례 상장이라고 그런 종목들이 다 이렇다라고 해서 혼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죠. 신규 상장 종목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즈미디어. 이 종목은요, 예, 좋은 주식이었다가 나쁜 주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상한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여기도 이제 캐릭터 좀 비슷합니까? 만들어 놨는데요. 양양음양. 그렇죠. 그리고 양양양양, 양음양양. 이게 이제 풍류 캔들을 여기다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요. 예, 화면 크게 갈게요. 자, 이 내용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주식은 당연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죠. 이유는 뭐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개인 투자자는요.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어렵다.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선입관 때문에 주식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만 의존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어떤 종목이 이제 많이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죠? 거기에 관한 기사들 뒤져서 아니면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내놓은 이제 보고서를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방송에서는 아주 그냥 청산 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는 누가 움직이냐? 자, 주식시장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게 먹이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정보도 취약하고 돈도 없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 투자자들 절대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애들과 기관 이길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그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똑같이 얘네들하고요. 똑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주식의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고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고 조정. 자, 주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요, 오르고 내림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을 합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뭐냐? 개인 투자 목적은요,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요, 그들이 이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돈도 많고 정보도 정확한,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이 친구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들을 강자라고 합니다. 큰손 세력 강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로 개인들은요, 강자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란 말을 썼죠. 그죠? 우리는 이제 외계인이다. 자, 개인으로 가지 말고요, 이들과 정확하게 좀 손발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그죠? 야바위라고 그래요. 야바위. 야바위. 그죠? 야바위꾼이고요. 여기 이제 주변에, 그죠? 바람잡이가 있는 거죠. 바람잡이. 바람잡이는요, 여러분들 이제 증권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뉴스 지상에 보면요, 막 종목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저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바람잡이에, 여러분들이 속으셔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야바위가 뭐냐? 속임수로 돈을 따는 노름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야바위라고 그러고요.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최근에도 그렇고요. 늘 주식시장을 보면은 꼭 생각나는 게, 이분들이요, 이렇게 돈 쌓아놓고, 이 친구가 외인과 기관 같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개인이 이런 적이 있어요, 개인이 막 돈을 따서 막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란 뭐다?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네카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카우 시총 올해 들어 15조 날아갔다. 외국인 보유율 급감.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카우? 그랬더니요, 네이버 카카오를 줄임말이에요. 네카오. 그래서 네이버 외인 주식 보유율 15년 만에 최저 기록, 카카오도 하락.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 네이버 들고 있고 카카오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한 10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89개, 약 90개가 다 마이너스고, 그중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봤더니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다 손실이 나고 있더라. 자, 그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람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야, 너 네카우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 지금 뭐 15조 날아가고 외국인 보유율도 급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절하라는 거죠. 그죠? 이들은 손절하든가 아주 뭐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바람잡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요, 제가 주봉 차트를 지금 이게 두 개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 자, 네이버 주봉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주봉 흐름을 보고요. 기사를요, 제가 지금 이제 밑줄 쫙 이렇게 해왔거든요. 자, 국내 대표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올해 들어 15조 가까이 감소. 자, 두 번째 칸. 자, 5일 기준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총합이 49조 7,020억에서 지난해 말 60조 5,300억인데 대비해서 14조 8,20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이버 시가총액이 27조 3,010억 원. 지난해 말이 36조 3,800억인데 대비해서 뭐 9조 한 790억. 이렇게 한 10조 가까이가 날라갔다 이거죠. 그죠? 카카오도 같은 기간 24조 1,500억 원에서 18조 4,010억 원으로 얼마가 줄었다? 5조 7,490억.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바들바들 떠는 거죠. 응? 사시나무 떨듯이. 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부진한
인한 광고 업황이 둔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 투자 심리 위축 이렇게 나옵니다. 참 멋지게 썼어요. 그죠? 이런 기사들이 예, 돌고 돕니다. 자, 아까 이즈미디어 말씀드렸듯이 그죠? 예? 저커버그 친누나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아우, 자, 그래요. 그런 기사를 근거도 없는 거를 내주는 것도 웃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도요, 뭐, 국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내가 이 자리에서 뭐, HLB도 얘기했고요. 에코프로비에 막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하지 마,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요. 이때까지는 좋은 거였죠. 그죠? 예, 46만 5천 원을 딱 찍어. 여기까지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리고요, 주가가, 예, 박살이 납니다. 그죠? 이건 나쁜 주식이에요. 자, 이지미디어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장 폐지는 안 돼요. 얘는 이지미디어처럼 뭐 상장 폐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이 8%인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연금이 이 네이버에 대한 여러분들, 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총 발행 주식 수하고 계산해 봤을 때, 자, 8%는 금액이 얼마인지. 즉, 그러니까 46만 원대의 8% 금액과 지금 현재 16만 원대의 8% 금액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좀 해 보시라고요. 그럼 국민연금에 언제 들어갔느냐? 국민연금은요, 10만 원대 들어가서 40만 원대 팔아가지고 큰 수익이 나서 수익 난 돈으로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줘야 되고 600조든 900조든 국민연금이라는 그 돈 자체를 운용을 잘해서 거기서 난 수익금으로 뭐를 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연금 열심히 부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우리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샀을까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분을 이쪽으로 넘겨버린다. 이것 자체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예? 5년 단임제의 병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게 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니까요. 가려면 이것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갈 친구가 이게 다 털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20% 이하면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그죠? 8%예요. 그리고 여기 14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제자리 온 거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개를 바짝 들면서 일봉상 보면요. 주가가 지금 며칠째 오늘도 좀 오르고요. 한 3일째 좀 주가가 오르죠. 야, 드디어 네이버가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주지분이 8%고 지금 14만 원이 청산가치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20만 원, 30만 원 가려면 이게 못해도 한 35%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인정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분을 8% 대주주 이러지 않은 상태라면 창업주가 지분을 35%, 40%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매수 위치라고 저는 강력하게 쌍손 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근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HLB도 이거 9%라니까요. 암치료제가 저기 FDA 승인 날 것 같으면 이걸 왜 9% 남겨놓고 다 팔아치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무 얘기나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안 갑니다. 자,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가요, 예, 여기 이제 17만 3천 원. 여기도 이제 착한 주식이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나쁜 주식으로 됐다가 얘는요, 어떻게 될까? 얘도 안 갑니다. 4만 2천 원. 이거 BPS 2만 원짜리예요. 지금도 비싸요. 더블에 이게 적정 주가가 4만 원이라고요. 그럼 4만 원짜리면 여러분들이 2만 원대 이때 사셔서 이때 그냥 들고 가든가. 대주지분 다 20% 이하 될 때까지. 어쨌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 왜 그 착한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에서 이지미디어를 왜 갖다 열어놨냐면 똑같잖아요. 네이버도 똑같고 카카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신라진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에코프로 BM, HLB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다 무슨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저는 예? 예,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2만 원이라니까요. 그 얘 어떻게 될까요? 안 갑니다. 안 간다고요. 저 같으면 안 해요. 내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꼭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